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 나창희 책임 매니저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저희 현대건설 시간 마련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작에 앞서 작년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유튜브 콘텐츠를 하나 제작을 했는데 우리 국화아파트만의 유튜브를 하나 제작해서 배포를 해드렸었는데 짧은 영상 하나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십니까? 아, 예, 잠깐만. 소리 키우는 거. 키우는 게 약간 안 되더라고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미리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한번 모셔볼게요. 스피커 시스템 보시는 분 어디 가셨어요? 시스템 보시는 분 안 나와서 현대건설이. 시스템 소리가 여기 안 되나? 계셨는데 미리 맞춰야 되는데. 아까 전에 반동도 안 된다. 아,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소리가. 뭐야? 그 소리 끄고. 멈췄어. 멈췄어요.
이제 어디 계십니까? 이쪽으로 잠깐 넘어오시죠. 우측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여기 포스코도 잠깐 오셨었는데 이 시스템 누구 우측까지 오시면은 이쪽 다 열어놨어요. 밖으로 나와서 예. GS건설하고 GS건설 혼자 오셔가지고 저거 시스템 네, 누가 만들죠? 저희까지 작년에 저희가 배포했던 그 국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였고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현대건설에 대한 소개와 저희 현대건설이 리모델링 검토했던 사례들, 그리고 금호벽산 잠원 동화 아파트를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전 국화 아파트 기본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기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입수된 것만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크게 큰 내용은 아니지만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하나만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현대건설 소개입니다. 저희 현대건설은 현재 61개국 840여 건의 실적이 있고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현대차 그룹 안에는 건설사가 2개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저희는 현대건설이 있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HDC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회사이고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히스테이트 그리고 DH라는 브랜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저희 현대건설의 자회사로서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을 하면서 같은 브랜드를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현대건설은 지금 작년에 리모델링을 총 7건 수주를 하였습니다. 2년 전에 전담 조직은 생겼고요. 서울에 4개, 그리고 용인, 수원, 삼본 이렇게 각각 하나씩 수주를 해서 7건 수주를 한 상태고 현재 1조 9천억 작년 수주를 해서 조합원분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시공사입니다. 디자인은 좀 넘어가고요. 저희 현대건설에 관련된 소개 중에서 좀 자랑이 될 만한 건 넘어가고요. 현대건설의 지금 연구 개발 비용을 보면 타 사업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는 거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기술 보유 기술자 수 또한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이런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국내 최초 실험실 측정에서 이루어진 그 층간소음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국내 최초로 인정을 받은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라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대건설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사실 신용등급입니다. 저희는 타사 대비 11년 연속 한결같이 AA-의 신용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사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실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저희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신용등급 AA- 이상인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비를 나중에 이제 사업비 대출을 받으시게 될 건데 저희는 저희 현대건설이 직접 보증을 서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AA- 미만인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허그 보증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허그의 보증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실 거고 사업 촉진비에 대한 걸 별도로 다시 그 시공사가 다시 보증을 또 쓰게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 등급에 대한 내용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현대건설 내부적인 얘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대건설은 리모델링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총 3번의 내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입찰 공고 전에 본부 심사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입찰 공고 나기 직전에 본부 심사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참여하는 브랜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힐스테이트면 힐스테이트, 아니면 DH면 DH. 이 시점에 가서 저희가 브랜드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때 공고 시점에 나오게 되는 그 시공사 선정용 도서가 있으세요. 그걸 가지고서
굉장히 건축, 토목, 구조 등 여러 분야에 거쳐서 기술 검토를 하고 심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리모델링을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해서 대안 설계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 현대건설을 믿고 좀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현대건설이 사업장을 선별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뭐 동의율이나 인가 가능성, 결속력 당연히 보고요. 그리고 인근 시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현재 아까 제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화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오는 길에 다시 찾아봤는데 30평이 6억 정도 지금 실거래가 찍히셨더라고요. 그러면 평당 2천인데 바로 밑에 있는 그 둔산 2단지 이편한 생산 같은 경우 28평임에도 불구하고 8억 9천입니다. 이러면은 분명히 개발이익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참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만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지만 상당히 그 향후 시세 및 종전 자산 분담금 산정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컨디션 수직이냐 수평이냐 계단식이냐 복도식이냐 경사지냐 평지냐 이거 다 검토를 해서 들어가는데 이 모든 걸 종합해도 현재 이제 대전의 국화 아파트가 리모델링에 최적화된 단지라고 저희 현대건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 검토라는 단계를 굉장히 좀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합 설계안을 받았을 때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용 도서라고 해서 저희에게 배포했던 도면들 경우 중에 철거량이 너무 과다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철거량이 거의 70%가 돼서 사실 그 철거를 하고 나면 건물이 자립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그 도면도 받아서 가지고 저희가 그 특화 설계에 대한 입찰 조건을 바꿔서 대안 설계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입찰 연기도 이루어졌고요. 그만큼 사전 검토를 좀 중요시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은 저희가 용인 신정마을 9단지를 수주에 대한 그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고 리모델링 사업의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버릴 것과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의 조화. 이 무렵에서부터 현대건설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집은 삶의 추억을 오롯이 담고 있는 공간이기에 집의 감성은 언제나 당신에게만 집중되어야 한다. 현대의 생각. 눈으로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기본에서 집을 새롭게 완성하라. 기본에 기본을 더하다. 아파트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그 시작은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첫 발을 디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더 좋은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으며 사람들의 행복한 주거를 위한 현대건설의 오랜 준비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고, 최대라는 아파트 역사를
현재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1990년대 이후 준공된 중층단지 위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경제 성장기에 대량 공급되었던 아파트들의 노후화와 기존 200%가 넘는 높은 인정률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함께 기능 향상들을 위하여 배수선 또는 일부 증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과 자산 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넓은 평면 구성으로 전용 면적을 최대로 확보하는 동시에 랜드마크 단지 외관 및 브랜드 발현, 여유 있는 주차장 확보, 녹지 및 커뮤니티 시설 추가, 부식된 난방 배관 교체, 홈 네트워크 기반의 인텔리전트 설비 구축,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관리 부담을 주는 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 신축의 주거 여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유형으로는 단위 세대 전용 면적 증가를 위한 수평 증축과 15층 이상 주동의 최대 3개층, 기존 세대수 15% 이내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 수직 증축, 단지 내 여유 공간을 신축하는 별도 증축으로 나뉩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순간 모든 시선을 압도합니다. 현대건설만의 독보적인 리모델링 기술력으로 탄생되는 랜드마크 외관 디자인. 앞으로 세상이 공경하게 될 단 하나의 주거 명장입니다. 조경 디자인. 주변의 자연과 단지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다양한 테마 산책로와 지상 주차장을 없앤 녹지 공간 조성으로 시원하게 열린 조경을 디자인합니다. 단지 입구에서 마주하는 상징마당 웰컴 플라자 기획으로 격이 다른 프리미엄 단지에 자부심을 선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테마 놀이터 아쿠아 힐 플레이. 단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연과 커뮤니티를 연계시킨 특별한 조경 디자인. 최고를 사는 자부심을 올리십시오. 커뮤니티 디자인. 일상이 더욱 소중해지는 시간. 품격 있는 커뮤니티 공간은 평범한 일상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최고 단지를 판단하는 하늘의 휴식 공간 스카이 커뮤니티를 계획하여 단지의 프리미엄을 더욱 높입니다. 도심 경관과 주변 자연이 파노라마뷰로 펼쳐진 스카이 라운지 테라스. 감동적인 일상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춘 넓고 쾌적한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장, 퍼팅 그린을 갖춘 골프 연습장. 아이들의 감성과 호기심, 지능 발달을 돕는 현대만의 아이들과 실내 놀이터 HI수. 럭셔리한 분위기의 카페테리아.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하는 프라이빗 공간 로비 라운지. 노래하며 배우는 키즈 라운지. 어르신들의 취미와 여가를 위한 시니어 클럽으로 구성됩니다. 조합원님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이곳이기에 현대건설의 커뮤니티는 조합원님께서 담고 싶은 공간을 완성합니다. 주차장 및 시스템 특화 계획. 미래와의 앞선 만남이 리모델링을 통해 시작됩니다. 기존에 비해 대폭 증가시킨 주차 대수 확보와 택배 차량의 출입에도
수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가장 사계절의 분명한 아름다운 일단의 표현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현대건설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리모델링 전담팀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빈틈없이 준비한 현대건설의 노력으로 조합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혁신적인 리모델링을 제안하여 도시정비사업 독보적 1위의 위상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한 번 더 조합원님을 생각한 현대의 다짐. 대한민국 아파트의 역사 현대건설이 조합원님 모두가 열망하는 주거 명작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현대건설에 저희가 리모델링 검토했던 사례, 작년 사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지는 서울 잠원동 아파트고요. 여기는 DH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서울 반포고속터미널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해 있었고요. 991세대가 1139세대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감도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 해외 설계사인 SNDP와 같이 협업을 하여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사안이고요. 전체 34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베이가 3베이로 된 사례, 그리고 LDK 구조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여기가 전용 면적은 약 평수로 말씀드리면 5.4평, 또 공급 면적은 약 7평 늘려서 32평이 40평으로 증가시키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잠원동화의 커뮤니티들인데요. 랜드마크 조경 특화로 단지 극대화, 그리고 수영장, 사우나, 주방 가구, 수입산들 다 적용이 됐었고요. 그 요새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 장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금호벽산인데요. 저희랑 그 삼성과 컨소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관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해 사업성은 사실 이 개요 안에서 다 나옵니다. 내 집을 얼마 늘리고, 그리고 내 집 말고 그 일반 분양을 얼마 짓느냐, 여기서 다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법적 증가율 40%, 그리고 법적 증가율 30%라고 써 있는데, 해당 사항 같은 경우에는 법적 증가율을 25%만 찾았고요, 조합원분들을. 그리고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15%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전체 조합 전용 면적 늘어난 것과 분양 면적을 찾아보면 한 약 6대4 정도로, 이런 사항들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사업성 검토를 하실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좀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늘리셔도 되고 일반 분양을 많이 늘리셔도 돼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 분담금이나 사업성을 가늠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고요. 1707세대를 1963세대로 늘렸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베이를 3베이로,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사지여서 전체 세대가 3베이로 가지는 못했고 가능한 세대만 3베이로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전용 면적은 6.6평 늘어났고요. 공급이 약 8.6평 늘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2평을 41평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단지 조경 특가, 스카이 라운지 다 적용이 됐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장형 주차 공간 다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지하 연결 등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지하 주차장이 뭐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신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신축 트렌드가 더 많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사실 제가 검토를 제 스스로가 한 건데요. 저도 건축을 했고 저희 팀에도 설계, 구조, 견적 모두가 있습니다. 팀 내에. 근데 해당 파트는 저희가 국가 아파트의 계획안, 지금 아마 받아보셨다고 하는 계획안을 저희도 한번 먼저 받아서 어떤 시공사로서의 의견, 그러니까 향후 설계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계사가 있어서 나중에 더 뭐 발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시공사 설명회이니까 저 약간 시공사 의견 한번 들어보시라고 준비를 했는데 먼저 개요사항에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개요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필요한 단지입니다. 여기는 25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 단위 사업성이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 전용 면적을 다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필수인 것 같고요. 300% 미만을 추진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수원이랑 삼본에서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희도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감안해서 300% 이하로 제안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이 가능하냐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면 실제 현재 지금 밑에 수지 이 택지 지구에서 최근에 작년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시행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기존과 변경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 보면은 문구들이 많이 있죠. 이 내용이 뭐냐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받게 되고 용도 지역별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 우리가 지금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상한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즉 300%까지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된 사례입니다. 아마 국가 아파트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향후에 용적률 늘리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은 하셔야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마 이 계획안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요. 이게 너무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은 굉장히 많은데 약간 아쉬웠던 점은 이 기존의 후면이 3베이였는데 약간 2.5베이로 이게 아마 코어 계획을 하면서 좀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은데 2.5베이로 이게 약간 좀 작아진 게 조금 많이 아쉬워서 저희가 나중에 향후에 설계안을 조금 약간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냥 저희가 이거를 보고 판단한 제안인데 예전에 저희가 수원에서 이런 시공사 선정용 도서를 받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기존에 이런 후면 3베이 구조였는데 시공사 선정용 도서가 2베이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를 밖으로 빼고 눕히면서 베이가 하나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사가 제안했던 거는 기존 코어를 살리고 엘리베이터만 앞으로 빼서 기존 후면의 3베이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드렸던 사안이 있는데 우리 국가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공사로서의 어떤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실 2개를 더 했는데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이만 말씀을 마치고 저희 현대건설도
지금 국화 아파트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아직 갈 길이 정말 멉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조합이 생겨서 저희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